1단에 나오는 봄꽃 내용 들어갈게요. 자, 이 시를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땐 얘들아, 그거 했었던 거 기억나니? 산수유 나무의 뭐였죠? 네, 농사였어. 자,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짓는다 라는 내용이었지. 자, 나무가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어떤 표현이 된다? 네, 참신한 표현이 된다. 참신한 표현이라는 것은 기존의 표현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뻔한 게 있단 말이야. 보편적인 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상을 좀 다르게 해서 얘기하는 걸 참신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산수유나무의 농사가 왜 참신한 표현이었나? 왜 그렇죠? 네, 나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 그죠? 어떻게 했어요? 대상을 의인화하였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걸까? 자, 산수유 나무의 꽃에 뭐죠, 얘들아? 네, 꽃이 피고 그것이 뭘 만들어주죠?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늘은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 해줍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배려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넓어진 그늘, 또 거기서는 이제 그늘이 어떤 그늘입니까? 네, 노란 그늘이에요. 이것 또한 어떤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참신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늘에 색깔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발상의 전환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그늘을 내어주는 그 과정이 사실 산수유 나무는 농사를 짓는 행위와 같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사꾼의 노력, 농사꾼이라고 하면 되나요? 네, 농사, 즉 농부의 노력과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지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봄꽃이라는 시도 그렇고요. 우리가 눈발이라는 시도 뒤에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표현 말고 조금 참신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좀 다시 눈여겨보자 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외운 거 다시 한번 언급했어요. 자, 그러면 봄꽃이라는 시 바로 들어가자.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썼고요. 자, 봄꽃이에요. 꽃에게로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찔린대요. 자, 그 꽃에게 다가가요. 네, 화자가 아직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요. 화자가 말하는 대상이 등장을 하네요. 바로 뭐죠? 네, 꽃입니다. 꽃. 자,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아직은 긍정으로 얘기하는지 부정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부드러움에 근데 찔린대요. 자, 부드러우면 찔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뭐예요? 모순이 된단 말이죠. 뭐죠? 뭐가 사용됐습니까? 네, 역설법이야. 부드러움은 찔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요. 딱딱하고 뾰족해야지 찔리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자, 1년까지 보니까 아직 대상, 꽃에 대해서 화자의 마음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부드럽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부정이라고 볼 수는 없죠. 2연으로 넘어갈게요. 삐거나 부은 마음 금세 환해지고 선해진다. 자, 볼게요. 이 화자는요, 꽃에게 가서 손을 찔린대요.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이거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아팠던 거예요. 그죠? 화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삐거나 부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요, 뭐에 찔리면요? 네, 부드러움에 찔리면 그것이 어떻게 된대요? 환해지고 선해진대요. 결국에는 그 부드러움에 내가 닿으면서 나의 상처 있거나 한 마음들이 뭐해진대요? 네, 치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상 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 봄에 아무 꽃임이라도 맞고 불릴 꽃임이라는 것은 꽃에 뭐예요? 예, 찔리는 거죠. 즉
봄에 가서 꽃이 핀 곳에 가서 나는 찔리고 싶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꽃이나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꽃에 찔린다라는 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꽃에 침이 있대요. 여기서 이 침 볼게요. 얘들아, 우리 몸이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면 아니면 한의원에 가면 뭘 맞죠? 네, 침을 맞습니다. 그쵸? 아까는 꽃에 마치 가시가 있는 듯, 가시라는 언급은 없지만요. 네, 뭔가에 찔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요. 그 꽃에 있는 것이 꽃침이래요. 네, 침은 우리에게 어떤 건강의 그 하나의 방법이죠. 예, 치료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꽃에 침이 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걸 함으로써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나를 치료를 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꽃침 어떤 표현이죠? 역설법입니다. 역설법. 꽃에 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꽃이 뭐 한의사도 아니고 우리에게 침을 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사용이 된 거다?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말이 됩니다. 이미 화자는 언급했습니다. 뭡니까? 사실 꽃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꽃은 아니에요. 무슨 꽃이죠? 네, 봄꽃이에요. 봄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보는 행위. 근데 그냥 본다 할게요. 그리고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전체 행위. 만으로도 뭐 하는 것 같대요? 네, 찔린다. 찔리고 싶다. 또 꽃침을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이게요, 나에게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네, 나의 어떤 상처를 치유해 주고요. 나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갖다 준대요. 그럼 도대체 화자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한 걸까요? 네, 그냥 꽃은 아니고요. 봄꽃입니다. 자, 우리 봄꽃 생각해보자, 얘들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꽃 구경이 뭐예요? 선생님 이 꽃 진짜 좋아하거든. 네, 벚꽃입니다. 우리가 그 꽃을 보면 항상 우리 뭐 가죠? 네, 꽃놀이 간단 말이에요. 가장 우리가 기다렸던 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그러면 이제 4, 5월 달에 꽃을 이제 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더 그러냐면 우리 지금도 되게 춥잖아요. 지금 2월 달인데 어제 그저께 눈도 내렸단 말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나라의 뭐 시국이 참 좋지도 않고요. 그쵸?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계절은 항상 시에서는 항상은 아니겠죠. 그래도 겨울이라는 거는 좀 따뜻한 느낌보다는 시련과 어떤 고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근데 이 꽃이 벚꽃놀이는 우리가 언제 피는 꽃을 보는 거예요? 네, 봄꽃을 보는 건 말이야. 우리가 여름 꽃놀이 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물론 제주도에 뭐 수국이나 이런 꽃들이 있긴 하지만, 자, 봄꽃이 왜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보는 정말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우리가 봄꽃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이런 행위를 이렇게 시인은 표현을 한 거예요. 네, 봄꽃에 찔리고 싶고 또 꽃침을 맞고 싶다. 즉 나의 그렇게 차갑고 추웠던 겨울 같던 그런 마음들이 치료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 나타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내용 정리한 거 볼까요? 자, 이 시의 화자는요, 겨울을 시련이라고 봤고요. 이것을 이겨낸 봄꽃은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사람 속의 마음을 상처해주고 치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찔린다거나 또한 꽃침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처음엔 되지 않아요. 꽃에 무슨 침이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움에 찔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생각해보면 역설적이야. 왜 우리는 치유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아까 선생님이 그 강조했던 포인트 있죠? 시인의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 이 시인이 참신한 발상, 우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어떤 사물이나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의 다름이 나오려면 주위의 것을 관찰하고 많이 읽고 많이 보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핵심 갈래 볼게요. 이 시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자, 성격을 보니까 서정적이에요. 예, 감정을 나타내죠. 분위기예요. 심미적이에요. 심미적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예찬적이에요. 뭘 예찬하고 있죠? 네, 꽃을 예찬하고 있어요. 이 시의 제재는 봄꽃이더라. 그래서 봄꽃이 우리에게 주는 힘, 어떤 특징이 사용되었다? 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죠? 그리고 간결한 문장 구조. 이 시를 보면은요, 굉장히 연이 간단하고요, 내용이 간결해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였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